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얘기 드렸던 심리 상담이 있는 날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일 좀 하고 그 다음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송파에 10시까지 가야 돼서 늦지 않게 제가 약간 길치라 혹시라도 길 못 찾을까봐 원래는 9시에 나가면 되는데 한 9시 쪽 나가볼까 합니다. 다녀와 볼게요. 여러분, 심리상담센터에 도착을 했고요. 제가 진짜 길치라서 엄청 헷갈려 하는데 여기가 주차장이 좀 넓더라고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영관, 이렇게 주황 색깔로 돼 있는 곳에 주차를 하셔야 되고요. 저도 들어오는 입구에서 헷갈렸는데 파란색, 초록색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기둥에 색칠이 돼 있어요. 근데 저쪽에다 세우면 너무 멀거든요. 심리상담센터는 연관 쪽에 있어서. 그래서 꼭 이렇게 주황 색깔에 주차하시고 들어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올라가 볼게요. 역시 저는 길치답게 이날 길을 완전 헤맸습니다. 건물 안에서 한 15분, 20분 사이로 계속 뱅글뱅글 헤맸던 것 같아요.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시간이 임박해서 정말 그 상담 시간 딱 맞춰서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난임 상담을 마치고 왔습니다. 눈이 땡땡 부었네요. 이게 안 오려고 했는데 상담할 때 눈물이 나네요. 눈물을 참으려고 하니까 11시입니다. 눈물이 더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담을 받았을 때도 울었는데 상담 끝나고 나와서 이제 여기가 가든5다 보니까 주차장까지 가는 그 길이 되게 길거든요. 근데 그 주차장을까지 가는 내내 그 다음에 차에 타서 대성통곡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감정 주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주체가 단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의학 선생님이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배정되는 게 다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그 정신의학과 그 여자 선생님이셨고 나이대는 한 30 초반? 20대 후반은 아닐 것 같고 30 초반 정도 되는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진짜 이게 예약하고 나서 예약 날짜가 다가올 때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길에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자,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이거를 말을 안 꺼내면 안 된다, 말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상담을 받았을 때 내가 우는 한이 있어도 말을 하겠다, 나의 감정을, 이걸 생각하면서 상담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상담은 총 50분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처음에 초반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 중기 유산과 관련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나의 그 어렸을 때의 일들, 그 다음에는 나의 그 20대의 일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나의 그 솔직하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20살 초반 중반 때 일을 이렇게까지 리얼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도 기억하기 싫어서 꺼내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이었는데, 그거를 끄집어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조금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얘기한다 그래서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바뀌는 게 없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거를 꺼내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나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받으려고 하고요. 오늘의 상담으로 치면은 매우 만족하는 상담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선생님이 숙제를 2가지를 내주셨는데, 이 숙제를 내주신 이유는 제가 상담을 30분이 넘게 진행을 하면서 한 번도 감정 표현에 대한 단어를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감정을 솔직하게 단어로서 얘기하고 표현하는 게 조금 힘든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단 한 번도 감정에 대한 표현을 얘기한 적이 없구나. 상황적인 것만 설명을 했지, 그 상황에 따른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나의 심정, 나의 감정은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사실적인 상황 설명만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상황 설명은 하지만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눈에선 눈물이 나고 마음은 느끼니까. 근데 상대방한테 설명을 할 때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눈물은 나고 있는데 입은 웃고 있고. 그러니까 참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인 거죠. 막 울면서 웃으니까. 인간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하는 게 힘든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주신 숙제가 감정일기를 이제 써보라고 해주셨는데, 무슨 이렇게 표 같은 거를 카톡으로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앞차 출발. 감정일기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적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600m 써보려고 합니다. 회전속도 60km. 이렇게 노트에 적고 하는 거는 못할 것 같아서 메모장에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어플을 하나 다운받아야겠다. 다이어리 어플을 하나 다운받아서 거기다가 감정일기를 써봐야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약물 치료를 권해주셨습니다. 임의적으로 한 검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는 너무 우울감이나 이제 다른 외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검사했던 게. 근데 이제 그 검사의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관도 중요하지만 먼저 본인을 좀 되돌아보고 치유를 하고 시험관을 하는 게 좋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좋지 않으니까 약물 치료를 권해주셨습니다.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배아 이식할 때는 뭐 약을 먹을 수 없겠지만 난자 채취를 할 때 정신과적인 부분의 약을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 나니까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서 약을 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높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로 이제 나오면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나온 게 있어서 약물 치료를 권하신 것 같습니다. 저의 그 가장 큰 안 좋은 부분이 감정을 억누르고 괜찮은 척 하는 건데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 더 숙제로 내주신 거는 기질 검사를 여기서는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남편 생일 때 이제 재밌는 경험을 하려고 남편하고 이제 검사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검사 결과지는 받았는데 설명이 생각보다 이렇게 꼼꼼하거나 만족하는 그런 설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내가 TV에서 봤었을 때는 되게 꼼꼼하게 상담을 잘 해주던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또 무료로 여기서는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받아볼까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게 하고 싶지 않았던 얘기들까지 하고 왔더니 감정 소모가 좀 심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상담 날짜는 주기가 2주에서 3주 사이에 상담이 진행된다고 하셨고 상담은 총 10번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매번 상담을 진행을 할 때 이 상담을 더 이어나가야 할지 아니면 멈춰야 할지 유료로 전환하는 걸 추천을 해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 마지막 끝날 때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 날짜는 10월 30일 오전 9시로 잡았고 그때 와서 상담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오기 전부터 솔직하게 얘기하자 마음을 먹고 왔는데 내가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했느냐를 생각해보면 한 90% 아니야 80% 아니야 70% 아니야 40%. 이게 왜 지금 퍼센테이지가 자꾸 주냐면 상황적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상담하는 내내 감정에 대한 그 얘기는 없었다고. 그러니까 상황 설명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도 얼마나 솔직했냐를 얘기할 때 자꾸 내려가는 이유는 상황적인 설명이나 지금의 그 상황 이런 것만 얘기하면 100%예요. 사실 있는 그대로 있었던 일들과 나의 그 지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으니까 이런 팩트적인 부분은 사실인데 왜 이 퍼센테이지가 내려가냐면 여기에 진짜 나의 그 솔직한 감정, 지금의 상태, 내가 느끼는 생각, 그 사실과 생각은 다르잖아요. 이 생각적인 부분의 감정의 표현 그걸 얘기하는 거 이게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계속 낮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의 감정적인 부분도 표현을 하는 연습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본인의 마음 상태, 본인의 마음 상태를 감정적인 한 단어로 표현을 해보세요라고 하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본인의 감정 상태가 어떠세요라고 하면 단어로 표현을 하실 수 있나요? 그런 감정적인 단어로만 사용을 해서 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 감정 상태가 정확히 감정 단어로 표현했을 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답을 결국엔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힘들다. 힘들거든요 지금.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왜 자꾸 눈물이 나고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성남이철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서 답답한 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 해결을 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태고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게 무슨 감정인지를 알아야 해결을 할 텐데 그리고 거기서 그런 얘기 한 가지를 했습니다. 뭐냐면 머리는 매우 차가운데 감정이 저희 머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머리는 굉장히 차가우신 분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거는 바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머리적으로는 다 정확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정서적인 나의 감정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한대요. 이 갭이 좁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의 그 생각과 감정이 일치를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게 그냥 그분이 나랑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니고 제가 했던 검사 테스트지에서 나온 검사로 얘기를 하면 나의 감정선은 요만큼인 거예요. 근데 나의 감정선이래 이성적인 생각의 부분은 근데 저의 감정이 요 위에 있어서 이 갭 차이가 정말 너무 컸어요. 평균적인 분들이 요 정도 점수가 나왔다 하면은 저는 이제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갭이 이성적으로는 알아. 근데 나의 감정은 그걸 따라가지 못해, 받아들이지 못해. 약간 이런 충돌 현상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전에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유산하고 나서 이제 며칠은 슬퍼했고 또 며칠은 이제 이러면 안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지금 시간이 이만큼 지났잖아 하면서 막 운동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이제 그만 슬퍼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그게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나의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판단을 했고 이게 사실인 것 같고. 근데 내 감정은 아직 추스려지지 못했어. 근데 머리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나의 감정을 여기다가 자꾸 붙이려고 해. 근데 이게 감정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컨트롤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 격차는 더 멀어져. 그러면서 나의 현재 살아가는 이 시점의 만족감은 이거가 벌어지는 격차만큼 더 벌어지는 거야. 약간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합니다. 너무 수치들이 높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 수치 말고 다른 수치들도.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 상태가 아니라 이만큼의 상태구나. 나는 지금 이만큼 미친 듯이 또 힘든데 이거를 또 억누르고 표현 안 하고
계속 이걸 누르고만 있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더 많이 했습니다. 상담이 2주 반 정도 남았는데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상담이 기다려진 적이 처음이네요.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진짜 부담감이 엄청 많았는데 오늘 갔다 오고 나서 만족을 했는지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